예, 노멀 디스트리뷰션 말고 연장통에 좀 다른 것들도 넣어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다양한 다른 디스트리뷰션, 좋은 디스트리뷰션도 많이 있는데 일단 예제 삼아 한번 하나 가져오려고 많은 것들 중에 감마 디스트리뷰션 뭐 하나 넣었습니다. 감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언제 쓰느냐면은 웨이팅 타임 모델링 하거나 어떤 내가 줄에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내가 오래 기다려야 될까 이런 것들을 모델링 할 때 혹은 라이프 타임 테스팅 같은 거 어떤 기계 쓰기 시작한다. 언제쯤 퍼질까 이게. 뭐 그러면 언제쯤 부서질까 이런 것들 테스팅할 때 그때 많이 쓰는 디스트리뷰션인 거죠. 라이프타임 테스팅이라는 웨이팅 타임 이런 것들은 네거티브 타임은 일어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포지티브 사이드에 대한 매저만 발생할 것이고 그 말은 서포트 영역은 0보다 큰 영역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PDF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PDF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우지 마세요. 위키피디아 가면 다 나옵니다. 위키피디아 가서 보면 되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외우진 않더라도 이해는 해야 되겠죠. 저도 못 외웁니다. 못 외우는데 예를 들면 이 감마 펑션이라는 것이 상당히 특이한 녀석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외의 녀석들은 이외의 것은 뭐 자승이거나 곱셈이거나 마이너스이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있는 특이한 요 감마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감마 펑션의 디스크릿 버전 사실은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팩토리얼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팩토리얼 형태로 되어 있는데 in discrete version이란 말은 in continuous version도 있다는 말이겠죠. in continuous version도 있다는 말이고 지금 알파는 어디에 있습니까? 알파는 실수 영역이 있으니까 continuous하다는 말이겠죠. 사실은 이것을 쓰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컨티뉴어스한 버전에서의 감마 펑션을 쓰고 있고 그거는 사실은 재미있게 좀 더 알아봐야 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디스크릿 버전의 감마 펑션 어떻게 제너럴라이즈, 릴렉스해서 컨티뉴어스 버전의 감마로 만들어낼 것인가는 공부해볼 만한 따로 공부해볼 만한 영역이고 제가 다루진 않을 영역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이드 지식을 드리고 이건 감마 펑션이라고 부르고 컨티뉴어스 버전의 감마 펑션은 사실은 그렇게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미분꼴, 뭐 2번 미분한 꼴 이런 것들도 다 넘파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펑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러쓰게 돼 있고 그러니까 감마 펑션, 컨티뉴어스 감마 펑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넘파이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노테이션은 이게 이제 대문자 감마죠. 대문자 감마를 따른다라고 하고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알파와 베타. 알파라고 부르는 것은 쉐입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라고 하는 것은 인버스 스케일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알파 쉐입 파라미터에 따라서 어떤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뭐 이런 것 여기 있는 이제 모습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죠. 알파가 여기 있는 K랑 동일합니다. K라고 하는 것이 1, 2, 3, 4, 5, 6, 1, 2, 3, 4, 5, 9, 7.5, 뭐 0.5 이렇게 해가면서 이게 점차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K가 1일 때는 어째 되어 있습니까? K가 1일 때는 마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착 떨어지는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 K가 9.0일 때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음과 같이 하나의 뾰족 산이 있고 이렇게 쑥 내려오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쉐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라고 하는 건 인버스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베타 인버스 스케일은 지금 세타분의 1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 세타가 사실은 스케일 파라미터와 연관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타를 조정함으로써 이게 얼마만큼 샤프하게 착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떨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파라미터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석 가능한 어떤 형상에 대한 해석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뜻들을 알아내는 디스트리뷰션을 공부한다는 건 어떤 파라미터의 뜻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어떻게 변화해 나갔을 때 이 디스트리뷰션의 서피스는 어떻게 점차 변화해 나갈까라는 그 감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상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이 정도 파라미터쯤 이렇게 세팅이 되면 아마 이것은 쉐입 파라미터 이렇게 되어 있고 인버스 스케일은 이 정도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샤프하게 떨어지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 산은 있는 상태에서 말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은 능력이 되는 것이죠.
대신에 그 능력을 키우시고 이거 PDF 외우는 건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민과 베리언스. 민과 베리언스도 당연히 이 분포에 대해서도 당연히 평균 구할 수 있고 당연히 베리언스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해지는 것들은 파라미터들을 조합해서 구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합하면 이것들이 구해질 수 있는가? 베타분의 알파, 베타 제곱분의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민과 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 PDF에서 민과 베리언스는 어떻게 이렇게 구해지는 것일까요? 지금 제가 커버하진 않겠지만 좋은 숙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디스트리뷰션을 설명하는 방법을 잠깐 아까 얘기했습니다. 민과 베리언스. 어디에 있는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와 그것이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디스트리뷰션 쉐입은 아까 감마만 보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혹은 생각지 않았던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의 쉐입을 정의하는 것이 반드시 민과 베리언스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량들을 스태티스틱스 통계량들을 서머리 스태틱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머리 스태틱스는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쉐입이라든지 스케일이라든지 스큐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그런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런 요약 서머리 스태티스틱스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의 예시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냐? 바로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들은 다 모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우 모멘트 혹은 그냥 모멘트라고 부르는 것들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expectation, weighted average를 구하는데 어떻게 웨이팅을 하느냐? 확률로서 웨이팅을 하고 혹은 measure로서 웨이팅을 하고 프롬 measure로서 웨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서포트에 있는 값의 K승을 해서 내적이나 시그마를 해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로 모멘트라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low first moment는 무엇이냐? low first moment는 x 1승이고 이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x 서포트 영역에 있는 x에 대해서 x의 1승은 그냥 x인 것이고 p의 x 요건 뭡니까? 요게 바로 기대값이 되는 것이죠. expectation. 앞으로 저는 expectatio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expectation이라는 기대값이 구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우 모멘트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로우 모멘트는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x 스퀘어 p x 이렇게 그냥 규칙을 따라서 써주면 되는 것이죠. k에서 두 번째를 세컨드 모멘트라고 하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요거는 좀 변형해서 요거랑 좀 연계시키면 뭐가 나옵니까? 분산이 나오겠죠. 분산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그대로 분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케이스 센트럴 모멘트라고 부르는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요건 뭐냐면은 민으로 시프트 해놓은 겁니다. 민으로 시프트 해놓은 거다. 아하, 그러면 세컨드 센트럴 모멘트를 계산하면 모멘트를 모델링 한다고 하면 mu2라고 적으면 2에다가 x 마이너스 뮤에다가 스퀘어 해서 expectation 값이 나온다. 요게 바로 베리언스가 되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세컨드 모멘트는 베리언스랑 연관이 되어 있죠. 센트럴 모멘트여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요. 해서 이런 첫 번째 모멘트는 평균에 연관되어 있고요. 세컨드 모멘트는 분산에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궁금증은 third 모멘트는 무엇이랑 연결되어 있을까라는 게 궁금해지죠. third 모멘트는 스큐니스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왼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이 심해지면 마이너스 사이드로 크게 가고, 왼쪽으로 치우친 게 커지면은 썰드 모멘트는 파지티브로 크게 갑니다. 예를 들면 되게 큰 파지티브 스큐니스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되게 네거티브 스큐니스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있겠죠. 그쵸? 여기 이렇게 꺾어지면 안 되는 이렇게 있겠죠. 그쵸? 그렇다 해서 스큐니스는 그런 걸 의미한다. 그 다음에 폴스 모멘트는 뭐냐? 컬터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컬터시스라는 건 뭐냐면 뾰족을 얘기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얘는 아주 높은 컬터시스를 가진 것이고요. 여기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아주 낮은 컬터시스를 가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뾰족해질수록 컬터시스 높은. 요거는 스큐니스는 뾰족이랑 상관없이 왼쪽, 오른쪽 어느 쪽에 쏠려 있느냐, 쏠려진 정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면은 컬터시스는 뭐겠습니까? 뾰족되어 있는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썰드 모멘트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몰려져 있거나 오른쪽으로 몰려져 있거나 이것은 방향성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3차가 되는 것이고 3차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유의미해지잖아요. 하지만 4차는 오로지 플러스 사이드만 있는 것이죠. 뾰족하다는 것은 특정한 방향성이 없죠. 그냥 뾰족한 거니까. 그래서 4차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재미있죠? 요거에서 컬터시스는 이쪽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퍼스트 모멘트, 세컨드, 서드, 폴스 모멘트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는데 이것보다 더 하이어 모멘트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모멘트를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쪽으로도 발전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통계 중심적인 부분에서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또 프로그래밍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모멘트를 가지고 어떻게 맨 처음에는 뭐였어요? 데이터를 통계적 모델링을 하기 위해 디스트리뷰션에 매칭시킨다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런 모멘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디스트리뷰션에 매칭해 나갈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기까지 이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좀 공부해본 상황 하에서 어떻게 여기에 있는 데이터였죠? 이거는 데이터이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겠냐면 모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모델 혹은 이거 자체는 디스트리뷰션인데 디스트리뷰션을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델에 맞춰볼 것이냐, 데이터를 어떻게 모델에 맞춰볼 것이냐가 사실은 질문인 것이죠. 이게 큰 질문인 것이고, 뭐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모델에 데이터를 맞추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메서드 모멘트, 모멘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MLE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계학습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는 MLE가 아주 중심적이죠. 하지만 MLE로 가기 전에 우리는 메서드 모멘트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어쩔 때는 MLE를 쓰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서드 모멘트를 써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긴 합니다. 이 메서드 모멘트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매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매칭하냐면 데이터와 그다음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는 디스트리뷰션을 하는데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쉐입이 여기는 디스트리뷰션 쉐입이 데이터 히스토그램에 요 히스토그램을 착 포개져 가지고 슉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디스트리뷰션을 모멘트 스태티스틱스를 매칭하는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멘트를 계산을 할 수 있죠.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고, 그럼 그 모멘트 계산한 것들에 대해서 이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를 또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멘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디스트리뷰션의 쉐입을 서머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트가 데이터에 맞아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메서드 오브 모멘트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어떤 첫 번째 메서드 오브 모멘트에 대한 방법론을 쭉 알아보고 그 다음에 MLE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